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에 대한 깊은 우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정권을 잡고 나서 자신을 반대하고 비판했던 자들에 대한 분노를 그가 어떻게 표출할지에 비하면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그의 역사적 인식은 차라리 귀여운 수준이다. 지금 여당의 대권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역사인식이 도마 위에 올라왔습니다. 이재명은 대한민국은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역사 왜곡이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에 인분 테러를 당한 광복 회장이 말했다고 한 그 내용을 언급하면서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라는 황당무계한 발언을 유력 여당의 대선 후보인 이 지사가 이어받은 것이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이 마치 수치스럽고 더러운 탄생의 비밀이라도 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 6.25 전쟁 당시 희생된 수만 명의 미군, 유엔군이 점령지를 지키기 위해 불의한 전쟁에 동원된 사람들이란 말이냐. 이재명 지사는 대한민국을 잘못된 이념을 추종하는 국가로 탈바꿈시키려고 한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북한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대권주자라는 사람이 어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작심한 듯이 비판을 쏟아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미군은 지배 영역을 군사적으로 통제한 점령군이 맞다고 거듭 밝히면서 소련군은 해방군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한 발 빼기도 했습니다. 지지율 1위, 2위를 다투는 여야의 유력 주자들이 대한민국 건국에 관한 역사 논쟁으로 정면 충돌한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그는 누구입니까? 유력한 여당의 대권주자 이재명, 그의 실체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혹시라도 야권이 단일화된 후보를 내지 못하고 분열되기라도 한다면 이대로 대통령이 될지도 모를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쯤에서 역사적 인식의 관점에서 이재명의 실체를 파헤쳐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개 사람은 그의 머릿속에 든 생각이 입을 통해서 또는 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그의 여러 행적 속에 나타난 그의 사상, 국정 운영의 방안을 잠시 들여다보자면 그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을 근본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이재명은 친일 세력이 미국 점령군과 합작해서 대한민국을 세웠다는 그런 역사적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단 한 번도 일본과 미국에 대한 적대의식을 접어본 일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서 친일 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는 그의 이러한 발언은 곧 북한 정권의 시각과 거의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해방 이후에도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던 친일 세력 때문에 우리는 친일 잔재 청산의 기회를 잃고 말았다. 그리고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해서 그대로 놔두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가 정권을 잡으면 또다시 일본과의 갈등 관계가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가 정권을 잡으면 반일, 반미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 아니겠냐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재명이 왜 그런 발언을 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발언은 역사적으로도 팩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초대 정부 입법사법행정부 수장은 모두 임시정부 시절의 주요 요인이나 독립운동가 출신이었다는 것이 역사적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운동권 내지 북한 정권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재명 자신의 역사관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임시정부 당시 초대 대통령이었고 김병로 대법원장은 항일민족단체인 신간회,
그 중앙집행위원장 출신이었습니다. 신익희 국회의장도 임시정부 시절 내무총장을 지냈던 분이라는 것, 그것이 역사적 팩트 아니겠습니까? 이쯤 되면 이재명의 지적 자질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이 지사는 친노 운동권의 주류 세력을 겨냥해서 나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 지지를 부탁한다고 신호를 보낸 것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운동권 좌파 세력이자 문바인 현 정부 지지자들이 열광하는 반일 반미 논리를 끌어들인 것이죠. 그래서 현 야권을 친일 독재 매국 세력이다로 매도하면서 자신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정권들의 반대편에 반대쪽에 서 있다. 그들은 친일 독재자들이며 미국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세력이므로 자신이 정권을 잡으면 좌파 운동권, 당신들의 논리대로 반일 반미 외교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내부 진영 단속을 위한 소위 문바 끌어들이기용 발언을 한 것일 수도 있다고, 그런 해석이 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전국민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기업에 대한 세금을 올리고 부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실현하겠다는 것, 그것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체 국민들 한 명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계속 금액을 늘려나간다. 급기야 매달 일정 금액을 국가가 개인들 전체에게 지급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하겠다.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유혹적인 말들로 포장되어 있어서 정말 그럴싸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은 부자인 소수를 희생시켜서라도 절대 다수의 내 편을 만들겠다는, 그래서 안정적으로 표밭을 관리하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이재명에게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자손들의 미래는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미래의 나라가 어려워지고 기업들이 공장을 모두 해외로 이전시키고 다 도망가더라도 당장 다수의 표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만이다. 표 받는 정책, 포퓰리즘 정책이 우선이라는 정치 논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재명이 만드는 대한민국은 문재인 시절보다 더욱더 기업하기 어려운 극한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정책은 문재인보다 더 극한의 소주성, 즉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다름 아니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소주성 정책이 많은 중소상공인들의 파산을 가져왔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기본소득 정책도 국민에게 돈을 주고 이 돈으로 소비를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럴싸한 논리인데, 소주성이 그랬듯이 그 어떠한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온 적이 없는, 어떠한 경제학자도 동의하지 않는 대단히 위험한 정책이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지적입니다. 5천만 명의 국민에게 나누어질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입니까? 결국 세금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도 기업의 상속세가 60%가 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데, 평생 일군 기업을 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고 세금으로 모조리 뺏기는 나라, 세금이 너무 많아서 기업가가 사업을 키울 맛이 나지 않는 나라, 그것이 이재명이 지향하는 나라이고, 이런 나라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다. 이것이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는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의 역사인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미숙했던 좌파 운동권 논리를 이용해서 당내 지지는 조금 더 얻어낼 수 있을지 몰라도 미래 세대의 지도자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과거를 팔아서 정치하고, 과거를 팔아서 집권하고, 과거를 팔아서 통치하며 미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정권은 이제 정말 그만 보고 싶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인으로서 이재명의 본질을 잘 파악해서 핵심을 말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사람은 인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 인격체로서 이재명, 그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점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가진 인간 본성이란 것은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 사람의 인격과 유사한 의미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고들 말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가 형수에게 했다는 그 욕설도, 어떤 여배우에게 했다는 그 행위들에 관한 소문들도 우리가 흔히 정상적인 사람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상식적인 얘기들이 아니라고 보이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어떤 욕은 귀를 아무리 씻어도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어떤 특정한 행동들은 그 사람의 자질 또는 본성을 은연중에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본성이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본질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격에 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의 인격을 믿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상황을 극단적으로 망가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한 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어떤 사람의 예측 가능성, 그것도 그 사람의 인격의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에 대한 깊은 우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정권을 잡고 나서 자신을 반대하고 비판했던 자들에 대한 분노를 그가 어떻게 표출할지에 비하면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그의 역사적 인식은 차라리 귀여운 수준이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